자, 안녕하세요. 기아 6차시 쌍곡선 두 번째 시간 레벨 4, 5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번엔 레벨 4 문제가 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아무래도 레벨 5의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레벨 2에서도 충분히 해봤던 내용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힌트를 담은 문제만 좀 같이 넣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벨 4 문제부터 먼저 살펴본 다음에 바로 레벨 5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레벨 4 문제 한번 볼게요. 사실 큰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선생님이랑 구성 요소를 배울 때 한 번씩 봤을 내용입니다. 자,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타원이랑 그 다음에 쌍곡선이랑 봤을 때 초점이 먼저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초점이 우리가 봤을 때 그 초점들의 중점이 원점인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성 요소의 특징을 한 번 더 살펴보자 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담아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타원에서의 두 초점의 중점 보시면 타원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 저번에 선생님이랑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타원의 중심인데요. 이거는 쌍곡선에서도 비슷하게 성립이 돼요. 지금 보시면 쌍곡선에서도 이 꼭지점의 중점이 중심이 되고요. 초점 두 개가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중점은 마찬가지로 쌍곡선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마주보는 두 꼭지점의 중점 또는 요거 대신에 두 초점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쌍곡선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중심이 0,0이 되도록 설정을 했었단 말이죠. 우리가 두 개의 초점을 한 개의 문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중심을 이제 원점으로 세팅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형의 중심은 원점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어진 도형의 초점의 중점 또는 꼭지점의 중점을 구하게 되면서 뭔가 중심을 구했을 때 그 중심이 원점이 아니다 라고 하게 된다면 원래 기본형의 중심과 그 이동된 도형의 중심을 비교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 원점이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것이 바로 곧 평행 이동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보여주는 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초점의 중점의 좌표 아니면 꼭지점의 중점의 좌표, 다시 말하면 중심의 좌표가 곧 평행 이동한 정도를 알려준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이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두 번째 문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레벨 5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쌍곡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일반형이죠. 자, 그래서 싹 다 전개된 형태, 우리는 이런 형태 일반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은 지금 주어진 기본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이동한 것이고, 그쵸? 이동했을 때 초점의 좌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주어진 일반형의 방정식을 표준형의 방정식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평행이동한 정도를 읽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형에서 초점을 구한 다음에 그걸 다시 평행이동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해봐야 될 것은 주어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오늘 충분히 연습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 바꿔볼게요. 처음에 우리는 이제 완전제 50골로 최대한 묶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x끼리 모아서 써주고 y끼리 모아서 써주고 이 과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끼리 모아서 써주면 9x제곱 마이너스 72x 이렇게 몰아주고 그 다음 y끼리 몰아줄게요. 마이너스 7y제곱 마이너스 28y 그 다음에 53은 오른쪽으로 좀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항시켜 줄게요. 자, 그 다음 표준형을 만들기 위한 다음 단계 2차항의 개수로 묶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x쪽은 9라는 개수로 묶어주면 되겠고요. y쪽은 마이너스 7로 묶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묶어줄게요. 9배의 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묶이게 되겠죠. 자, 선생님이 중간에 뒤에 뻥 뚫어놓고 묶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7로 묶으니까 마이너스 7 y제곱 여기에서 마이너스 같이 묶이죠. 그래서 플러스로 부호 바뀌면서 4y 이렇게 묶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53 이렇게 되겠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뒤에 빈칸 뻥뻥 뚫어놓은 이유 뭐겠어요? 그쵸?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면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한 상수값을 만들어주는 작업이죠. 자, 그래서 이쪽 x쪽에서는 뭘 더하고 빼줘야 될까요? 그쵸? 4의 마이너스 8의 절반 마이너스 4 그것의 제곱 16을 더해주고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해주고 뒤에 y쪽에서는 4의 절반 2의 제곱을 더하고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4 빼기 4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3개씩 항을 묶어서 보게 되면 이 3개의 항들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정리해보죠. 그러면 9배의 x-4의 제곱 이렇게 묶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7에 y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묶였습니다. 자, 근데 아직 안 한 부분 있죠. 보시면 이쪽 마이너스 16 우리 안 건드렸고요. 마이너스 4 안 건드렸어요. 얘네들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앞에 개수랑 같이 계산되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9 곱하기 16 계산해주면 144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44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4 하니까 부호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28 이렇게 해서 얘가 마이너스 53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144, 28 다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줘야 될 텐데 시키기 전에 한번 좀 계산해 놓고 가보죠. 여기에는 마이너스 144, 28 계산해주게 되면 116이 나오나요? 마이너스 116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얘를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116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게 되면 요거 완전 제곱식 꼴들은 그대로 남게 될 거고요. 이제 플러스 116으로 넘어가 주게 되면 63 이렇게 나오게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완벽한 형태는 아니죠. 봤을 때 우리는 뒤에 상수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나누기 63을 해주게 되면 이제 1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 63 약분되니까 7분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9분의 y 플러스 2의 제곱은 1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겠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평행이동한 정도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얘의 기본형을 생각해 주시면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친절하게도 문제에서 그 기본형의 형태를 알려줬어요. 그쵸? 그래서 7분의 x제곱 빼기 9분의 y제곱은 1을 평행이동시켜야 요 식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 봐주실 수 있겠고 그걸 판단하는 근거는 여기 있는 상수들 싹 지워버리게 되면 기본형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본형 찾아줬고요. 그러면 이 기본형으로부터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될까요? 보시면 x 자리에 x-4라는 식이 통째로 들어간 거니까 x축 방향으로 그쵸? 4만큼 이동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 y축 방향으로는 그쵸? y 대신에 y 플러스 2라는 식이 통째로 들어갔으니까 요거의 반대부 마이너스 2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초점에 주목을 하고 싶은 거죠. 이 일반형의 초점을 구하고 싶은데 바로 구할 수는 없으니까 이 기본형의 초점을 구해서 요 평행이동한 정도만큼 그대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형에서 우리는 초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C의 관계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외우셨죠? C제곱은 그쵸? A제곱 플러스 B제곱 다시 말하면 분모들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 더하기 9가 될 테니까 16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C값은 4구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초점이 X축 위에 있을지 Y축 위에 있을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그쵸? 여기 Y축 위에 있겠죠? Y축이 X축 위에 있겠죠? 자, 여기에 지금 1로 상수가 나와 있으니까 주축이 X축 방향이구나 라는 거 파악해 주시면서 초점이 4,0 마이너스 4,0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두 개의 초점을 이동한 만큼 그대로 똑같이 이동시켜주면 되니까 일반형의 초점 구해주게 되면 X좌표에 4 더해주고 Y좌표에 마이너스 2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8,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아, 그러면 C값은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거 찾아주실 수 있겠죠. 자, 이쪽 오른쪽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쪽에다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A값 4가 될 거고 B값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C값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 싹 다 더해주게 된다면 답은 0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요거 해설지에서 약간 오류를 넣어놨던 것 같은데 근데 요거 수정해서 선생님이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이렇게 0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해결하는 단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좀 익숙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바꿔가는 연습을 하시면서 해결해 보시면 뭐 타원이든 쌍무선이든 다 비슷한 흐름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좀만 더 연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문제 자체는 되게 심플해요. 근데 보시면 초점이 주어져 있는데 평소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드시죠? 평소는 이제 초점이 뭔가 5,0,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뭔가 좌표가 서로 반대되는 느낌이 있어서 딱 그거 보면 C값 뭐구나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유형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부호만 서로 다른 느낌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아까 봤던 그 구성 요소들의 특징을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여기에서 두 초점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먼저 처음에 봤을 때 이 두 개의 초점의 중점을 구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중점 공식 써보게 되면 2분의 8 빼기 2, 2분의 2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3,1이라는 중점의 좌표가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일단은 초점의 중점이 결과적으로 쌍곡선의 중심이 되겠죠. 근데 이 중심이 0,0이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는 기본형의 방정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심의 좌표는 결과적으로 뭘 나타낸다고 했어요? 아까 레벨 4에서. 그쵸? 얘는 결과적으로 평행이동한 정도를 알려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X축의 기본형의 방정식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애구나 라고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뭔가 기본형이 주어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쌍곡선이 나온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본형의 방정식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걸 찾기 위한 방법은 결론적으로 초점에서 구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주어진 정보가 딱히 없으니까. 자, 그래서 초점을 먼저 이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초점이 8,2와 마이너스 2,2로 주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초점 또한 결과적으로 기본형의 초점을 이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얻어낸 거니까 다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반대로 평행 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 반대로 평행 이동시키면 기본형의 초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형의 방정식을 세우고 그걸 다시 이동시켜서 구해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반대로 흘러가 보죠. 그러면 과연 이 초점의 좌표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어떤 점이 될까? 자, 그러면 초점 같은 경우에는 이동시켜 줬을 때 5, 자, 선생님이 잘못 썼죠? 여기 지금 뭔가 잘못 썼는데 여기 1이 아니라 2가 들어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조금 잘못 썼네요. 자, 그러면 Y축 방향으로 이동한 것도 결과적으로 2만큼 이동한 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2만큼 돌려놔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2가 0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5,0, 마이너스 5,0 이렇게 초점 두 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보면서 이제 얘는 기본형의 초점이니까 여기에 있는 좌표 읽어주게 되면 C값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값은 5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조건을 이용해 봐야 되겠죠. 주축의 길이가 6이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 기본형의 초점들을 보게 되면 이 초점들은 지금
X축 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말은 지금 초점은 주축의 연장선 위에 있으니까 주축이 X축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주축의 길이는 2a라고 설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a 값이 6이 될 테니까 a 값은 3이구나 라는 거 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BC의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b 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리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대입해주면 25는 9 더하기 b제곱, 따라서 b제곱 값은 1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형의 방정식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주축이 x축 방향이니까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는데, a 대신에 3 넣어주고 b제곱 자리에 통째로 16 넣어주게 되면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죠? 자, 우리는 얘가 평행 이동한 그 식을 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얘를 다시 똑같이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분의 x자리에 x-3이라는 식이 통째로 들어가야 되니까 9분의 x-3의 제곱 마이너스 16분의 y-2의 제곱은 1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겠고, 요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쌍곡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초점의 중점이 원점이 아닐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요 아이디어를 잘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초점을 이동시켜서 기본형의 초점을 구한 다음에 거기로부터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연습 문제들, 그쵸? 그 방식대로 똑같이 흘러가면 되는 문제예요.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쌍곡선에 대한 내용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은 연습 문제 풀이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곡선들의 접선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